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고수익을 위한 작전을 세워드립니다.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자, 어제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3거래일 연속 들어오다가 어제는 매도로 전환이 됐는데요. 미국 국채금리가 단숨에 1.3%를 넘어서면서 외국인의 매도를 부추겼습니다. 자, 이렇게 국채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유동성이 훼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이었죠. 지난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현 기조를 유지하면서 테이퍼링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는데요. 자,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 증가 등 경제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작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오늘의 투자 작전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쿠팡 나만 바라봐입니다. 쿠팡 관련주들 연일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한 작전들 함께 세워봅니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파인테크닉스의 기술 분석 보고서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치익의 고수익 낚아채기, 반도체 패키징 장비 독자 개발한 기업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네, 지금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까지 세워보는 김민수의 투자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작전들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쿠팡 나만 바라봐입니다. 쿠팡과 관련한 이 종목들 연일 급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쿠팡 키워드 꼽아주셨는데 관련한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시장에서 이렇게 세면은 계속 또 관심 있게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쿠팡 관련주 쪽의 대장주 동방이 거래가 재개되는데 이렇게 핫한데 앵커님, 저 동방 오늘 시초가에 그냥 확 살까요? 늘 그렇게 여쭤보시지만 저는 네.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는 안 살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죠. 네. 이런 질문밖에 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난처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특히 지금 시장의 분위기나 투자 심리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쪽에 대해서 아마 앵커님은 당연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건강한 투자를 지향하시는 우리 앵커님 화이팅입니다. 근데 지금 쿠팡 관련된 쪽은 상당히 뜨거운 모습으로 나가고 있고, 물론 과거에는 물류업체 몇 개랑 또 해당된 종목들 중심으로만 이어졌다가 시장이 약간 조정 기미가 보이다 보니까 이런 때 그냥 좀 시장을 회피할 만한 종목군이다, 테마다라고 관점 쪽에서 시장이 뜨겁게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해당되는 종목군도 훨씬 더 넓어졌고, 또 약간 발만 담그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한가가 가는 또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제 또 확산되는 흐름들 중에 하나가 결제 관련된 쪽이죠. 대표적으로 다날이 휴대폰 결제 서비스 쿠팡 내 1위다라는 쪽에서 그 상한가가 들어갔고, 또 갤럭시와 머니트리, 예전에 갤럭시와 컴즈 같은데 또 이쪽과 세틀뱅크도 거기서 가상계좌 서비스를 한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았고요. 또 어떤 PB 상품 납품되는 회사 미래생명자원, 반려동물 건강기능식 공급을 자회사를 통해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쪽도 시장에서 강합니다. 또 동전주 서울식품공업, 게다가 한국 F&B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스 쪽에 강점이 있죠. 그래서 나도 셰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소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쪽도 HMR 관련된 쪽으로 엮이면서 또 강한 변화가 나왔고요. 물류 관련된 쪽은 여전히 핫합니다.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듯이 물류 쪽은 그래도 실적 대비는 살짝 비싸도 자산 대비는 여전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관심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KCTC가 바톤을 이어받았죠. 그와 함께 또 ESR 캔달 스퀘어 리츠, 잠깐 언급드렸듯이 리츠 관련된 물류 관련된 리츠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높다라는 쪽인데 아무래도 리츠인 만큼
주가의 탄력은 또 유동성 공급과 함께 이루어지는 변화를 봤을 때는 그게 무겁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또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고 있고요. 또 골판지도 당연히 또 영향을 받겠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골판지 관련된 종목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가장 실적과 골판지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과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땐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가 가장 어떤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대형 포장 영풍제지 싼 종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단지 주가가 싸다는 이유죠. 네, 그런 쪽과 함께 또 쿠팡 플레이 관련된 쪽에 K2C 수요박스, 즉 공급을 계약을 하겠다고 약속한 상태, 어떤 계약 체결과 관련된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솔직히 쿠팡 플레이가 추가 투자를 통해서 커지면은 단순히 이 회사들만 계약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더 가만히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강했던 동방이 거래 정지되면서 확산이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테마 전반적인 확산에도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쿠팡이 상장하고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단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고려하게 되면 이번에 단기 정점을 찍게 되면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약간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쿠팡 상장하게 되면은 쿠팡 매매하자라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상장 전에는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수혜주 종목으로 움직이다가 막상 또 상장이 이어지면은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어떤 해외 주식 매매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라도 아마 쿠팡 코드가 CPNG입니다. 55만 빠지나요? 예, 아니네요. 네, 약간 복잡하네요. CPNG. 예,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직접 서학개미로 뛰어들어서 매매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저도 어떤 분위기 보고는 살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동안 누적 적자가 한 4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자본 잠식이 한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장을 통해서 한 10억 달러, 약 한 1조 달러가 1조 원이 넘게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자본 잠식이 해소되면서 게다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매출액이 급반등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판관 비율이 떨어지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도 흑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메리트는 살짝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상장 후에는 아마 이런 쪽이 더 부각받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장을 해서 이제 여유 자금이 생겼다. 그럼 쿠팡이 다음에 투자를 어디를 할 것이냐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이 더 관심을 가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쿠팡 플레이도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신사업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컨텐츠 쪽도 물론 괜찮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서버나 관련된 어떤 데이터 쪽을 좀 더 원활하게 위한 투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이 더 먼저가 아닐까 싶고요. 그 관련된 종목을 보게 되면 KINX 이런 정도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또 물류센터라든가 로켓 배송을 또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물류 쪽이 그나마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담은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전자결제주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날은 어제 두 가지 이슈, 어제 쿠팡 내 입지라든가 또 한 2019년도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또 비트코인이 핫하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부분이죠. 자회사 페이코인이 있는데 어제 보다 보니까 페이코인은 또 거의 70% 이상 또 급등하더라고요. 이런 쪽이 보다 보니까 이제 잘 쓰일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이제 페이코인 발행과 또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회원이 90만 정도 이 결제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었고 거기다가 가맹점이 한 6만 개.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하나의 모멘텀이겠다라는 쪽이 나오고 어제 또 삼성페이도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비트코인에 대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각도 하나의 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근데 또 단알의 실적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 좀 불안정하죠. 한때는 또 100억대 정도 영업이익 났다가 또 위축됐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약 한 PER 계산하면 40배 정도까지 되는 주가에 대해서 지금 막상 성장만 보고 대응하기는 조금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그냥 매매 관점 정도로만 한정돼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앞으로 이제 전자결제 쪽도 계속 관심은 높은 부분들인데 쿠팡에는 쿠팡페이가 있습니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과거에 한참 전자결제 관련된 피지사를 인수하려고 시도했다가 뭐 무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분사를 해서 키우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덩치를 키우려고 하게 되면 아마 이번에 IPO 자금으로 인수 대상을 찾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단알이 살짝 어떤 인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한때는 KG 모빌리언스가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수 가능 후보군 쪽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부각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요. KG그룹 쪽에서 그래도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두 회사가 KG 모빌리언스 그리고 또 KG 이니시스인데 이를 떼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주가가 이제 과거의 이력 가지고 반응하는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세틀링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각은 되는데 약간 공공 쪽의 어떤 성격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이다 보니까 아마 뉴딜 정책 수혜 정도로도 볼 수 있는데 아마 또 인수나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은 약간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전자결제주 관련된 쪽에서는 일단 가장 대표 주자가 NHN 한국사회보험결제 같은데 이쪽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가격 메리트는 높아지고 있는 시점 쪽에서 성장성이 그러면 떨어지느냐? 성장성은 여전히 유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수혜를 받던 섹터고 여러 가지 흐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단기 낙폭을 노리는 전략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또 시장에서 관심 가는 섹터이긴 한다고 하더라도 쿠팡의 모멘텀으로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살짝 일단은 정점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하면서 시세가 안 움직였으면 모르겠는데 시세가 충분히 반영된 다음에 전략을 짠다는 거는 신규로 접근은 좀 어렵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대응을 하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장중 대응 정도 그렇게 대응하시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쿠팡과 관련된 종목들 지금 매기가 계속해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한 작전들 함께 세워주셨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실적주 나도 좀 바라봐라고 꼽아 오셨는데 자, 쿠팡 나만 바라봐에 이어서 이번에는 실적주 나도 좀 바라봐입니다. 그렇죠. 이제 실적 시즌 마무리 구간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한 실적주들에 저희가 눈길을 좀 줘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한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바라봐 시즌 2입니다. 2탄인데요. 바라봐는, 네, 죄송합니다. 예, 바라볼 수 있는 쪽, 특히 실적이 기반이 된 주가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필요한데, 앵커님이 좋아하시는 섹터겠죠? 실적에 기반이 되는 대표적인 흐름들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잘 나온 대표적인 섹터가 금융주입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 안 받았는데, 앵커님, 금융주, 은행주는 이렇게 싼데 사도 되겠죠? 아, 또 저한테 어려운 걸 물어보시네요. 네, 웃음으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답이 필요합니다, 저는, 앵커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데요? 싸고 좋은데, 이런 건 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지금 당장 시세가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뭐 국제금리 상승하고 뭐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관심은 그냥 모아간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금으로 이자로 바라보면서 예금을 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은행으로 사서 차라리 배당받는 게 더 훨씬 더 수익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어떤 적금 드시는 거 깨다가 은행주 사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살짝 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부터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은 또 상당 부분 또 금융주들이 많죠. 게다가 메리츠화재 보험주고요. 생각보다 많이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는 살짝 오르는 정도였고
또 DGB 금융지주도 실적 잘 나왔고, 또 BNK 금융지주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는 올해 뭐 2%, 3% 정도밖에 못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저평가 메리트는 큰 상황 쪽에서 아마 올해 성장세가 얼마큼 이어지느냐라는 부분들은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작년에 잘 나왔던 부분들이 그래도 올해 여전히 그래도 꺾이지는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PER 계산하게 되면 이따가도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3배도 안 되는 쪽, 그리고 또 자산 대비 0.3배, 4배 정도, 그러면은 그냥 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간다고 하더라도 담궈 놓으면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OLED 쪽에서 덕산 네오룩스, 물론 주가도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여전히 OLED 관련된 쪽은 뜨겁다라고 보여지니까 또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쭉 보시게 되면은 종목 중에서 또 네오팜이라는 회사, 그리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이런 쪽은 그래도 어떤 바이오 쪽과 화장품 쪽을 이제 넘나드는 대표적인 섹터들인데 실적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오팜 같은 경우는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저도 애들 로션 사다 보니까 괜찮다. 더마비죠. 예, 이쪽 잘 어떤 냄새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이거 PPL 아닙니다. 네, 근데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저희도 쓰고 있는데 그런 변화가 나오면서 흐름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치과 쪽에 이제 바텍 같은 경우 또 한라홀딩스도 눈에 띕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또 어떤 기관 매도와 함께 좀 급하게 하락했던 부분들 회복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이마트도 최근에 쿠팡 효과와 함께 다시 재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웹캐시도 실적이 잘 나오는 대표적인 핀테크 중에 하나죠. 주가는 많이 못 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눈에 띄는 게 GS 홈쇼핑이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일단 매수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GS 리테일과 합병과 함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면서 실적도 잘 나오고 쌀쌀한 분위기인데, 약간 지금 GS 리테일과 또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조금 대주주 쪽에 유리한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약간 좀 매매하기는 좀 그럴 수 있다는 쪽에서 별로 그렇게 관심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현대 엘리베이터가 또 눈에 띄죠. 나도 건자재 쪽이다. 건설이 어떤 공급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파트를 짓고 또 건축이 새로 들어갔을 때 당연히 엘리베이터 적어도 한 동에 서너 개는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도 관심이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기관은 매도하는데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매수 강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기관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순매수를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한솔케미칼 눈길이 가는데요.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 지분 올라가다 보니까 지분은 줄였는데 여전히 성장성과 함께 한솔케미칼은 조정 나오면 사셔야 될 대표적인 소재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소재업체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던 회사 같고요. 개인적으로 최애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지금 최근에 핫한 쪽을 모두 다 소재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풍산도 구리 가격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막 기지개를 피는데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몸으로 안고 있는데 어떤 저평가 메리트가 뚜렷하다 그러면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NH증권주들도 두 종목이 눈에 띄고 있고, 그 밖에 LG 디스플레이도 올해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주가도 물론 살짝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떤 지금 자산 대비 또 실적의 변화 대비해서는 조금 더 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이고요. 또 눈에 띄는 게 지금 정유주입니다. 지금 정유주 이렇게 많이 상대적으로 좀 단기적이죠. 올랐는데 사도 되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차라리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셔도 됩니다. 지금 같은 가격대에서 물론 소송 관련된 합의금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돈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SK 루브리컨츠 지분 매각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정유주에 대한 매력까지 겸비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화재에 대해서 상대적인 안정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저는 SK이노베이션 지금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와 함께 같이 또 지금 매수해도 되는 대표적인 종목군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실적도 좋은데 저평가 메리트까지 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또 은행주 쪽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들 주가는 별로 안 올랐는데 뭐 PBR, PER 계산을 보게 되면 완전 박앤세일도 이런 박앤세일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한 번에 떡 사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계좌에 한 15%, 20%는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씩 나눠 가시면서 계속 접근 가능한 종목군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나 건설 쪽도 대표적으로 실적 성장세, 특히 ROE가 13%, 18%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철강도 쇼티지 얘기가 나오는 또 하나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 관련된 쪽에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동차 쪽에 평화전공 얘기도 나오는 분위기고 주가도 살짝 오르긴 했는데 아마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전장 쪽의 얘기 확실하게 또 나오는 분위기다 보니까 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는 일단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저평가까지 겸비되어 있다. 이 부분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실적주들 가운데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와 종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대응 작전도 함께 세워주실까요? 네, 오늘은 또 미국 시장이 장중에 낙폭을 키웠다가 회복은 했는데 약간 여지는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오늘 대형주나 또 이제 반도체 쪽 이런 쪽은 약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수는 너무 기대를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어제도 지수와는 상관없이 종목들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또 종목별로 대응하는 전략들이 맞고요. 지수는 그래도 생각보다 약한데 계좌는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도 연결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흐름들로 보여집니다만 지금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크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어떤 지금 실질금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나스닥이나 그리고 또 S&P 500 지수의 동향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많이 강하게 압박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기 전까지는 일단 이런 부분들 약간 무시하고 움직일 수도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 기회 요인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추세 흐름들은 꺾이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중소형주 강세와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 아직까지 HLB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시각들은 다시 좀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에서의 바이오주의 흐름들이 좀 둔하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인 바이오주를 매매하는 건 아니죠. 뭐 바이오주 얘기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바이오주 매매 안 한 지가요. 네. 한번 매매를 하다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때 바이오주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번 우르르 무너지는 거 보고 역시 내가 하면 안 되는 섹터구나라고 해서 손절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관심을 별로 안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내에서도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나 그리고 여전히 주가에 대해서 기대감을 키울 만한 여러 가지 섹터와 관련된 종목들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한 개만 또 말씀드리게 되면 OLED죠. 최근에 요즘 이쪽이 핫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 추가적으로 변화가 나오는 즉 아마 조만간 아니면 한 상반기 중에는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추가 투자죠. 이쪽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쪽에 추가 투자 얘기가 그동안 미뤄졌던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기회 요인들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OLED 관련주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수는 박스권이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여전히 모멘텀을 탈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켜보시되 지금은 그냥 종목 중심으로 매매하자. 그래도 수익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장 투자 작전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리포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과연 이 리포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도 역시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 어떤 건지 화면으로 먼저 함께 확인하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파인테크닉스입니다. 기술 분석 보고서 오늘도 들고 와 주셨는데, 자, 이번 주는 계속해서 폴더블 폰, 5G 폰 관련한 종목들 리포트 계속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파인테크닉스도 함께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그리고 월요일부터 전기전자 관련된 부분, 제가 21년도에 집중해야 할 섹터라고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순서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연말부터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인 종목으로 원익 IPS의 큰 수익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셔야 될 섹터를 스마트폰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스마트폰, OLED, 그리고 폴더블 폰 이렇게까지 세 가지 섹터를 21년도에 꼭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터라 거기에 대한 산업 전망 스몰캡 보고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KH 바텍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오늘 파인테크닉스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인테크닉스 기술 분석 보고서인데요. 한국 IR 협의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를 널리 알려드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된 보고서이고 2020년 11월 19일자 조금 기간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인테크닉스의 최근 보고서 중에 하나가 이 한국 IR협의회의 발간 리포트였습니다. 기관의 발주를 받아서 작성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는 열심을 다해서 양질의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라는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뭔가 이 보고서를 보고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더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업데이트되는 정보는 있겠지만 이 보고서가 발간된 당시에는 그래도 누군가는 수고를 해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파인테크닉스 기업 현황, 그리고 시장 동향, 그리고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분석 기술, 그리고 재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보고서입니다. 파인테크닉스는 KH 바텍과 마찬가지로 다이 캐스팅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조 공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이 캐스팅 주조 공법을 기술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파인테크닉스는 LED 조명 관련된 부분, 그리고 스마트폰, 휴대폰 부품 제조 부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유한 기업인데요. 파인 DNC에서 이렇게 LED와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하나에만 국한된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LED와 관련된 그러한 매출처가 단단하게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관련해서 전력 소모가 적은 쪽으로 형광등을 대체하거나 그리고 주변의 가로등 같은 부분들도 다 교체가 되어 있는 상황임을 아실 겁니다. LED 주차등 그리고 백열등이나 할로겐 등도 다 LED로 교체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듈까지도 함께 보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휴대폰에 국한된 기업이 아니라 뭔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런 산업군이 따로 있구나라고 좀 이해하시기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 경쟁력으로 따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기업이 시작될 때부터 인적 분할될 때부터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및 특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신다면 핵심 역량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갖는 휴대 단말기에 대한 부분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액정용 힌지 장치, KH 바텍을 말씀드릴 때에 폴더블 폰의 핵심 기술력 중에 하나는 힌지라는 단어, 그리고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앞, 뒷면 또는 위아래에 접히는 부분을
이렇게 활용했던 그런 사진도 함께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특허, 지적재산권을 잘 관리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말씀드렸듯이 LED 조명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허뿐만 아니라 매출,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캐스팅 말씀을 드렸죠. 주조 공법 중에 하나인데 그 주물과 실제로 생산되는 그 제품, 완제품에서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그리고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 모바일용 내외장치에서의 매출이 62% 이상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매출은 LED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 회사의 가장 큰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매출은 휴대폰이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OLED, 폴더블 시장의 확장에 따라서 세경하이테크, KH바텍, 파인테크닉스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5G 폰 수요 늘어날 것이다. 스마트폰 시장 확대될 것이다. 폴더블 폰 시장이 그중에 가장 핵심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출시되는 5G 단말기나 폴더블 스마트폰의 역량으로 관련된 부품 수요 당연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매출 증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LED 조명 시장 또한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주로 휴대폰, 작은 액정을 중심으로 LED가 사용이 되었다면 2009년부터는 노트북 모니터, LCD TV 등 중대형 디스플레이 분야까지도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2001년도, 2005년도까지는 매년 약 40% 성장률을 좀 보였는데 2010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87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6년 사이에 2배 이상, 141억 달러의 시장 규모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끊임없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 전망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폴더블 폰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성장성이 나오는데요. 2020년 상반기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상반기 부진했던 실적이 하반기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폴더블 폰, 좌우로 접히거나 위아래로 접히는 힌지라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폴더블 폰 부품 공급사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구간 KH바텍이나 세경하이테크에서 말씀드렸듯이 폴더블 폰의 성장성은 당연한 기조다. 스마트폰 메이커 세트 제조사들이 그 방향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해 놓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방향 꼭 놓치지 않고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폴더블 폰의 캐파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휴대폰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불편했던 점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뒷면 커버를 열어서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초, 중 학생들은 스마트폰 배터리가 교환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한 기술은 반영되지 않는 건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방수 방진 기능을 넣음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시장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 시장 방향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스마트폰 메이커 제조사들이 OLED 패널을 많이 넣은, 그리고 화면이 커지고 화면이 2개, 3개, 후면 4개까지도 나오는 폴더블 폰으로 방향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 소비자들도 그 방향대로 스마트폰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증권사의 투자 동향입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한국 IR협의회 보고서이고요. 하나금융투자가 2020년 8월 7일 기준으로 목표가를 6,150원 잡고 있습니다. 8월 달부터 8, 9, 10, 11, 12, 1월, 2월 7개월 이상 지나온 이제 파인테크닉스의 주가를 보면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보았을 때에 이 기업은 적당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입니다. 차트상 저평가 구간인가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의 선을 한 번씩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 구간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매수 타이밍은 이러한 저점 구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러한 구간들 그리고 차트 저점 바로 제가 2번 연속으로 하얗게 만들어 놓은 이 구간이 바로 파인테크닉스의 차트상 저위험 구간 접근 권역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연말부터 보셨던 분들은 그 연말 구간에 바로 이 매수 타이밍이 있었다라는 구간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구간대에서는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이미 폴더블폰 시장,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 단기적으로는 조금 중기적으로 매도 자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장기선을 올려본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들에서 매도가 조금씩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권역에서는 중기적으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에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 오히려 큰 시세가 나왔던 이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이 구간 안에서 횡보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추세 하단부 위험이 적은 저위험에서 접근을 해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숫자상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가 눈에 보이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장이 성장했고 매출이 20년 상반기에 줄어들었다가 회복세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또렷한 구간은 아직 나오진 않고 있으나 최근의 상승을 사모펀드 중심으로 그리고 투신도 함께 이끌었다. 외국인의 수급이 지난번 어제장 나왔기 때문에 그 구간, 이 부분을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처음부터 강조됐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폰 산업 시장 성장성 그리고 파인테크닉스의 모멘텀을 꼽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처음 말씀드렸던 직접 재산권, 특허 기술 관리를 잘했던 기업이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파인테크닉스 지금 당장에 접근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차트 위치이지만 향후 1년을 바라보았을 때는 조금 더 성장성이 또렷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살펴본 보고서와 클립 영상을 노란톡 오픈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한 리포트 전문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파인테크닉스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또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도 하나씩 체크를 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중기적으로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조정 시에 접근하는 전략 같이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요. 또 미래의 이제 성장에 따른 모멘텀은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하체기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함께 하체기 전문위원이 매일매일 하나씩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포트폴리오도 수익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후에 나중에 공개를 해드리고요. 하체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함께한 지가 한 2주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계좌가 조금씩 빨간불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익률 점점 높여가고 있는데 오늘의 종목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탑 엔지니어링 그리고 우리넷 한일사료관 되겠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키지 장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서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공급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공정 장비도 좀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카메라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핸드폰뿐만 아니라 드론, 자율주행차 등 앞으로의 성장 섹터에도 지금 접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핸드폰에서의 수익과 또 추후에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차도 발생하는 수익 같이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OLED 공정 장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LCD가 LED, 그다음에 OLED 이렇게 계속해서 좀 발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중국 측에서도 지금 이 OLED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많은 또 투자를 하고 또 중국 시장이 또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좀 국내에 또 인재들이 좀 중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OLED 좀 사업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에 또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좀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보니까는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중국 BOE 그리고 차이나스타 등의 좀 거래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는 롤 장비를 좀 생산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다양하게 좀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필름과 동막 등 얇은 소재를 회전론에 감은 뒤에 특수 물질을 입히면서 건조라든가 압축, 절단하는 기능을 좀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의약품과 그다음 2차 전지 제품을 생산하는데도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디스플레이에서 예사가 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 바이오 쪽으로 된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그다음 바이오 이렇게까지 같이 또 묶어서 좀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또 2차 전지 전국 공정 장비를 LG화학에 공급, 이제 LG 솔루션이겠죠. 에너지 솔루션도 공급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용 고혈력 생산라인 자회사인 파워로직스에도 공급 중에 있는 회사가 탑 엔진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우리넷 같은 경우는 광통신 장비죠. MSPP 제품보다 음성 기반으로 한 AGW 장비를 좀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기간통신 사업자들에게 좀 판매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주요 매출처가 뭐 KT라든가 SK그룹, LG6플러스, 그다음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는 공사, 그다음에 도로공사, 한국전력, 뭐 자가망 등의 다양하게 좀 매출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OLED 장비 및 뭐 소재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 특히 이제 또 여기 양자 암호 통신에 있어서 SK 브로드밴드하고 통해서 뭐 공공이라든가 뭐 산업 의료 등 8개 구간에 있어서 장비를 공급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양자 암호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 쪽에서 양자 암호 시장이 이 3년도까지 해서 5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지금 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뭐 재난방 통신 모듈이라든가 모뎀 인증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속 철도에 특화된 네트워크 장비도 좀 도입을 하고, 그래서 뭐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된다, 움직인다 하면은 같이 테마주로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뭐 재난이 좀 발생했을 경우에도 또 재난망 통신 모듈 때문에 재난 관련된 안전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한일사료 같은 경우 배합 사료를 생산을 하고 판매까지 하는 회사인데, 주요 이제 제품으로는 추구라든가 양계 사료 등을 조금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양계 사료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조류독감, 그다음에 곡물 가격 상승, 뭐 위중 분쟁이 있었을 때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간혹 가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조류독감이 발생하면은 부각이 되면서 수혜주가 좀 될 수 있고, 최근에는 지금 중국 쪽에서의 곡물 쪽에 대량으로 좀 매수를 하다 보니까 매입이 이루어지면서 곡물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사료주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수입육을 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KBT를 좀 통해서 수입육들을 유통하고 있는 게 좀 한일사료다라는 말씀드려서 이렇게 세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우리넷, 한일사료 이렇게 오늘 들고 오셨는데 자, 저는 오늘 이 중에서 탑 엔지니어링을 한번 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장에서 또 시세가 좀 나왔어요. 4%가량 올랐는데 그래도 아직 좀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오늘 좀 접근해 보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 종목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고, 이번에 또 한번, 두 번째 이제 언급을 좀 드리는데, 네, 그만큼 이제 회사가 좋은데 주가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뭐 제가 서두에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OLED,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좀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해 이제 상반기만 실적이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후반으로 가면서 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었고, 또 연간 단위 또 실적을 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재무구조를 봤을 때도 좀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또 ROE 같은 경우도 18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배당금도 꾸준하게 좀 지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BPS 같은 경우도 봤을 때도 지금 13,000원 정도에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제 이제 시세가 조금 나왔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시면은, 자, 보시면 이 바닥에서 서서히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부분, 이렇게 이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중간에 한 번씩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고, 또 단기적으로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고, 최근에 이렇게 지금 올라갔던 게,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자리까지에서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자, 여기서는 이제 올라올 때 21선이 이제 저항을 있었기 때문에 시원하게 올라오지 못했는데, 어제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 눌림목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또 거래량도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장대 양봉이 어떻게 보면 눌림목을 벗어나겠다라는 신호를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어제가 이제 1,600원에 끝났는데 1,500원에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14,000원까지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한 이 정도까지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14,000원 돌파하게 되면 저기 15,600원까지도 충분하게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실적이 받쳐주고 또 성장 모멘텀도 같이 좀 묶여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목표가를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는 거고, 손절 라인은 10,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탑 엔지니어링 오늘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지금 100원가량 아래에서 1,500원 선에서 오늘 잡아보면 좋겠다라고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조금 멀리 14,000원. 하지만 지금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또 성장 모멘텀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목표가 터치하고 더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는 전략들을 같이 세워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종목 제가 개장 후에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의원님 잠시 후에 다시 만날게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렇게 오늘도 시장 분석도 해보고요. 리포트도 함께 살펴봤고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치밀하게 작전 세워드렸는데요. 잠시 후에 실전 매매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수익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 신지수입니다.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지만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1도에 그치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면서 주말에는 다시 포근함을 되찾겠습니다. 강추위 속에서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는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8cm,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5cm로 예상됩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쪽 지역은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강풍특보가 내려진 서해안 지역은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1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이 영하 9도, 울진 영하 1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울진 2도, 강릉 3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 1도, 부산 4도 보이겠습니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모든 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눈과 비 소식 없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은 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